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한 칼럼을 보니까 이해훈을 죽은 고양이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국면 전환을 할 때는 식탁 위에다가 죽은 고양이를 던져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쪽에서는 죽은 고양이 그러면 아주 섬뜩한 그런 광경 중에 하나가 죽은 고양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또 미신을 믿는 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러 갈 때 뭐 검은 고양이가 지나갔다 죽은 고양이를 봤다 그러면 그날 일정을 다 취소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고양이를 던지게 되면 그 이전까지 뜨거웠던 논쟁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 오로지 죽은 고양이만 떠올리게 된다라는 건데 이해훈을 죽은 고양이처럼 최근에 논란 속에 던졌다. 뭘 그러면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느냐. 김현지, 강선우, 그다음에 문진석과 김남국, 그다음에 연예계의 박나래, 조세호, 뭐 조진웅 그걸로 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김병기, 강선우 그러면서 돈 받았다는 보고서 이수진 의원이 했다는 이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현지 보좌관한테 줬다라 해서 김현기라는 이름 세 글자가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던져 넣은 것이 이해훈이라는 죽은 고양이다 이런 건데 논리적 비약인가요? 이 아네리 칼럼이죠 이거는. 네. 중앙일보. 저는 그 과정은 다 이제 동의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희생양으로 던졌다 예. 이렇게까지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전에 얼마 전인가요? 한 일주일 전쯤인가 조선일보의 그 서민 네. 기생충 교수 예. 그분이 쓰신 그 칼럼이 저는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이슈를 덮고 이슈를 덮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죽은 고양이가 거의 매일 나와요 신문에. 그렇네요.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은. 정도. 네. 저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 하나만 터져도요. 이게 네. 두세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 이슈가 매일 거의 터지거든요. 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전재수 장관 어떻게 됐죠? 통일교? 이건 사실 석 달, 넉 달 그렇네요. 이건 자야 될 전재수. 스캔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경찰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고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센 게 더 흉측한 죽은 고양이들이 또 올라오니까 그냥 잊어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멀쩡히 부산시장 나오게 생겼어요. 잘못하면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이번에 또 이제 그 이해훈 이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그걸 덮으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승부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이 도덕성 기준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이 정부가 그리고 뭐 검증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이미 제가 보기엔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걷어들이기에는 너무나 더 타격이 크다. 그리고 당내에서의 그 친청계가 미워서라도 이건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결국 밀어붙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역시 김병기 의원에게 질세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 새로운 비리 의혹이 하루에도 두세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역겨울 것입니다. 뭐냐면 장남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 중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공저자로 논문을 투고했다. 그래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게 조국 혁신당 대표 못지않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훈 씨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취업 전에 그러니까 아무런 직장도 없는데 친척 회사 주식을 10억 원씩 증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5천만 원 가까이 냈는데 이 증여세 누구 돈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동대문구 재개발구역 주택 2억 2,600만 원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이해훈 씨는 재단 이사장을 지낸 울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씨라는 건 이제 또 다른 이 씨인데요. 그 이해훈 후보자가 출마한 2010년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동원을 시켰다. 뭐 이 세세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총장님 이제는
지금 뭐 중국 방문 이제 마치고 뭐 서울로 돌아오는 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저께 그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방송 나가서 예. 이재명 대통령을 믿으면 이해운 후보자를 믿어라. 또 그렇게 3단 논법이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얘기해서 아. 이제 어쨌든 당론은 끝까지 가겠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논란이 있어도. 예. 그리고 또 청문회까지 간다는 건 청문회는 사실 대치 국면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여당은 막 두둔하고 야당은 공격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이해원 장관지명자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임명하고 나서 그 후폭풍이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차명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보좌진 갑질이 전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아 예. 강선우 장관 지명자 때는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한테 변기 수리 시켜가지고 사실 그 사례가 되게 커져서 네. 낙마했어요. 예. 근데 이해원 장관 지명자도 집에서 프린터 수리 시켰잖아요. 네. 변기 수리는 되고 프린터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허.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음. 아 프린터기는 전자제품이니까 괜찮고 네. 변기는 뭐 화장실에 있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부속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미 뭐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이룰 걸 다 이뤘어요. 네. 상대방한테 손을 내밀 때라는 이미지. 예. 내지는 뭐 국민의힘을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 중에 한 명 이렇게 지저분해요라고 하는 그런 대국민 인상을 주는 것 하나 아 그런 측면이 또 있겠네요.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검증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네. 이럴 거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제는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강선우 장관 지명자도 어쨌든 청문회까지 갔지만 낙마했잖아요. 예. 아마 여기서 도덕성 검증에서 여당이 뭐 이렇게 크게 환호하지 않으면 여기서 버려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이러고 다 이뤘으니까. 네. 협치도 한다고 했다가 예. 경제통도 가지고 왔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검증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이런 게 가능하게 전부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홀가분할 거다. 음. 이재명 대통령 그 얕은 수에 우리가 좀 당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자, 권윤석 위원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가 보도된 걸 보니까 19일, 20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앞으로 보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어요. 청문회까지. 네, 네.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청문회 날짜까지 앞으로 10여 일이 남아 있는데 이거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큰 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네. 근데 비슷한 패턴이에요. 김민석 총리 때도 그랬고 네. 이 너무나 문제적 인물들이 많은데 네. 과거 같으면은 충분히 낙마했어야 될 게 터졌는데도 그냥 버티고 나가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약간 이제 좀 좀 지겨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이게 네. 나오니까 또 뭐가 있어?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네. 똑같았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도 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끌고 청문회 때 자료를 내겠다 하고 청문회 때 가보니까 자료도 일부밖에 안 냈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그냥 이틀 밀고 나갔죠. 김민석과 이해운은 근데 크게 다르잖아요. 김민석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 사람이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최고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공헌을 한 바가 있고 네. 그렇지만 이해운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반대로 볼 수도 있죠. 네. 강선우 후보자는 의원직은 그냥 있는 거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르면 이제 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이 후보자는 네. 과연 자진 사퇴를 할까? 이분의 성정이나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자진 사퇴할까? 아 궁금한 거 네.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이른바 무슨 후보 됐다가 자진 사퇴하는 사람들 네, 네. 정말 자진입니까 아니면 타이어한 겁니까? 타이에 의한 거죠. 타진 사퇴. 근데 이분이 예. 이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현지 누나가 전화를 했더라도 예. 아니 저는 억울합니다. 아. 뭐가 문제입니까? 청문회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럴만하죠. 아. 그럴만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은 현진 누나 전화 받고 이제 드랍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직이 있고 어쨌건 예. 그랬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예. 모든 거 잃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변수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밀리지 않겠다. 이해운은 관철하고 가겠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친청계에서도 김병기는 우리가 버리지만 네. 김병기는 이해운은- 우리가 쉴드 못 치지만 이해운은 그냥
해줘야지 여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미. 네. 근데 앞으로 한 12여일 동안에 이거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밀고 나와서 청문회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오히려 상당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무슨 간담회를 열어서 재정정책 그 간담회. 확장 재정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발언도 하시고 적극 재정을 하겠다는 말도 김인석 하시고. 때도 그랬어요. 김인석 총리부자도 그때 막 가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맞아요. 후보자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그랬거든요. 초유의 일이거든요. 후보자가 왜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아직 국민들의 선택을 안 받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데. 근데 지금 똑같이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 간담회 열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처 직원들한테도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과 너무나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류는 예. 그냥 고예고 제가 보기에 그냥 밀고 나간다예요. 근데 진짜 뭐가 메가톤급 뭔가 또 터진다면 좀 달라지겠죠. 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이해운 후보자를 쉴드 칠까요? 그냥 국민의힘의 공격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쉴드 치는 척하면서 어. 이해운 장관 지명자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란 자기의 말을 실수라고 하면서 말을 번복하고 네. 말 잘 들을게요라서 꼬리 살랑살랑 사면 네. 잘하세요. 아, 라고 하면서 그 정도. 다시 그 당의 어떤 당론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 제기는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아, 민주당 발 의혹 제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 제기는 야당 발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국면이 그걸 이제 다시 쉴드하고 두둔하는 걸로 아마 갈 겁니다. 네. 100%. 개혁신당은 이 국면에서 김병기 사퇴와 이해운 후보자 둘 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예. 김병기 대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의원직을 사람인 사퇴해야 거고요. 된다. 네. 그 이해원 장관 지명자는 정치적 도의라는 것을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정치를 했던 것처럼 예. 정치를 도의를 생각을 해보면 장관 지명자 처리하는 게 맞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 뭐 정치 몇 단 이분이 네. 그랬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나갔다가 억울함을 밝히고 결백함을 밝히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손절했고 네. 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합 인사라는 큰 틀에서 한 번은 봐줄 필요가 있다. 하. 이렇게 맥을 짚은 거죠 이분이. 거기서 교통 정리를 예, 또 갈래를 그분이 하시네요. 타주고. 네, 네, 네. 네.